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랑 잘 지냈어요. 그분이 되게 잘해주고 그런 건 아니어도 이만하면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잘 지내는 편이다 싶었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말했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시댁하고 갈등 겪는 경우가 꽤 돼서 모임 같은 데에 가면 애들이 무난하게 지내는 저를 부러워하곤 했거든요. 그 중에는 대놓고 시샘하면서 괜히 어깃장 놓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좋을 때가 있으면 아닐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크게 갈라질 일은 정말 없을 줄만 알았는데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때부터 상황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저보다 훨씬 조건이 좋고 집안도 좋은 형님하고 저를 비교하며 전에 없이 함부로 대하는데 진짜 질려버렸어요. 제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시집살이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할 무렵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자기 젊은 시절 보는 것 같다며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일이 남들 보기에는 그저 앉아서 서류나 처리하는 것 같으니까 속 편한 줄 아는데 절대 아니지. 위에서 쪼고 아래서 치받고. 아휴, 나는 이상한 선생들 상대하느라 힘들었는데 혜연이는 민원인들 때문에 어렵겠어. 뭐 괜찮아요. 제가 운이 좋아서 아직 그렇게까지 힘든 사람은 안 만난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아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알고 보면 다 고충은 똑같은 거야. 라며 결혼 후에도 무리한 요구도 안 하시고 제 사정을 많이 봐주셨어요. 그 덕에 제가 정말 좋았던 건요. 실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거든요. 바로 웹소설 작가예요.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그 사람이 제 웹소설 팬이어서였어요. 남편은 회사원인데 업무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 들렀다가 우연히 제가 그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낀 저희 두 사람이 사귀게 되었어요. 아무튼 결혼하고 글 쓸 시간이 많이 줄지는 않을지 걱정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회사 생활을 하며 웹소설 연재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웹소설은 그냥 후루룩 쓰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꽤 있던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거의 매일 연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준비도 해두고 해야 할 게 정말 많은 일이에요. 제 웹소설은 좀 팔리는 편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제 공무원 월급보다 훨씬 수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글쓰기에만 집중했어요. 혜연아, 내가 우리 집에 너 웹소설 작가라고 말할까? 나는 그냥 비밀로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아빠도 나 글 쓰는 거 모르시거든. 왠지 어른들이 아는 건 부끄럽다고 할지. 혹시 네가 직장 관둔 걸로 우리 걱정하는 말이라도 나올까 봐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퇴직금도 넉넉히 타고 적금도 많이 들어놨다고 하면 어때? 공무원 퇴직금 빤하기는 하지만 둘러댈 수 있지 않겠어? 뭐 정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 네 말대로 해보자. 저는 남편이 혹시
시부모님이 잔소리를 할까봐 그러나 싶어 살짝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하긴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가 10년이 좀 안 됐는데 그때도 아이 낳는다고 회사 관두는 일은 별로 없고 육아휴직을 썼죠. 거의 맞벌이들 하는데 젊은 사람이 애 낳았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좋아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시아버지는 큰 반응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모아놓은 돈 넉넉하겠다. 뭐 어떠냐? 네가 결혼하고 몇 년간 집안일 하고 회사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어. 애 좀 크면 그때 다시 일해도 되고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한 머린데 뭘 못하겠니? 지금은 그냥 아이 잘 키울 생각만 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호 아빠도 저 많이 도와주고 애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덕에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가 다 알뜰하고 규모 있게 살림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 결혼하고 2년 만에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잖아. 나는 널 믿는다. 제가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게 더 잘해야 될 텐데요. 어머니, 혹시라도 모자라는 게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정하고 보완할게요. 아우, 이 애는 별소리를 다 한다. 너 그렇게 말하니까 아직 직장 나가는 애 같아. 아무튼 니네 식구 행복하게만 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이렇게 알아서 잘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아이를 친정엄마가 돌봐주시는 것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과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도 시어머니는 뭐랄까요? 얌체 같다고 하나요? 절대 힘든 일은 안 하게 잘 빠져나가고 그걸 위해 입 발린 소리도 잘하는 거요. 그런 데가 있기는 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주버님도 그런 걸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고쳐질 것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사신 분 어쩌겠어요. 또 저희한테 대단히 피해주는 것도 없었고 좀 얄밉다 정도니까 큰 불만 없이 지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며 전부 뒤바뀌고 말았어요.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하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 5년 행복하게 지냈나요? 형님을 만난 후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제게 차가워지더니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바뀌더라고요. 형님은 악기 중에서도 많이들 안 하는 비올라라는 악기 전공이라고 했어요. 바이올린하고 첼로 중간에 있는 악기인데 비올라는 전공하거나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음대 대학원까지 나왔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악회 때 정규 교향 악단에서 사람이 부족하면 가서 연주를 할 때도 있다더군요. 동네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가끔 비올라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과외를 한다더라고요. 생긴 것도 화려한 만큼 뭔가 화려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았어요. 게다가 친정이 굉장히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꽤 수완이 좋기로 소문이 났다더군요. 그래서 형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압구정동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신혼집도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사실 시댁에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줄 만한 재력이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큰 회계법인에 다니는 회계사이긴 했어도 그걸 전부 감당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신혼집 때문에 결혼 준비하면서 좀 말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곧 죽어도
압구정동에서 살아야 된다. 아주버님이랑도 꼭 결혼하고 싶다. 이러면서 고집을 피웠다죠. 아주버님도 형님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골머리를 좀 앓았어요. 남편과 저도 아주버님 신혼집 문제로 의논을 했어요. 그때가 형님은 압구정동에서 안 살면 결혼을 깰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고, 평소에도 말없고 얌전한 편인 아주버님은 차마 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하고 형님 집에서는 아주버님이 신혼집 하는 거 3분의 2는 돈을 대야 된다는 입장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중이라고 했어요. 남편과 이야기 끝에 결국 제가 그 신혼집 돈을 대겠다고 했네요. 내가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아주버님 모른 척하기가 좀 그러네. 내가 보태드릴게. 보탠다고 해도 이거 꽤 많은 돈인데 정말 괜찮겠어? 나 저번에 종이책 나와서 그것도 꽤 팔렸고 지금 유료 결제 많이 되고 있잖아. 내가 글 또 안 쓸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연재 같이 하자고 하고 있어. 아이디어가 있을 동안은 계속 쓸 거야. 나 이미 자리 잡은 작가라 내 이름 보고 클릭하는 수도 꽤 돼. 남편은 제 뜻을 아주버님한테 전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한테 그런 큰 돈이 있다는 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회계사에 저희가 겉보기에 버는 규모로는 그런 돈이 여윳돈으로 있을 법하지 않으니 계속 캐물었다는군요. 자기 때문에 동생 부부가 이상한 사채에라도 손을 댔을까봐 걱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걸 아주버님한테 밝혔어요. 그래서 매달 수입이 남편 월급보다도 많다는 것까지요. 아주버님은 크게 놀랐지만 돈의 출처가 정상적이라는 것에 안도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재수씨. 제가 이거 나중에라도 꼭 갚도록 할게요. 아주버님, 저 결혼하기 전부터 잘해주셨잖아요. 좋아하는 분하고 잘 사세요. 돈은 천천히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아주버님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시어머니는 오로지 아주버님하고 형님 두 사람의 힘으로 압구정동 아파트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백화점에서 고급으로만 이것저것 사다가 바치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입이 귀에 걸려서 완전 신이 났고요. 내가 이제야 며느리 맞은 보람을 느끼는구나. 경민이 결혼할 때는 과일 쪼가리에 고기나 좀 사오고 말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쓸만한 거 사오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어머나 이게 다 뭐니? 명품 스카프에 브로치에 팔찌도 내가 말년에 복이 터지는구나 터져. 아무것도 못 받다가 이렇게 받으니 황송할 지경이다. 역시 있는 집 딸이라 물건 보는 안목도 다르고 이건 차원이 다르다. 엄마, 혜연이가 왜 해준 게 없어? 때마다 철마다 엄마 입에 맞는 거에 옷도 사드리고 좀 잘했어? 지우 임신 5개월 때도 엄마 아프다고 자기도 힘들면서 며칠씩 엄마 병간호까지 했는데. 알았다. 며느리면 누구나 하는 거 가지고 생색 내보겠다 이거지? 역시 집안에는 큰 며느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기강이 제대로 잡히는 거야. 비교할 걸 해야지. 얘 둘째야. 그렇게 멀뚱히 있지만 말고 네 형님 사온 커피로 맛있게 커피 좀 타와라. 저기 어머니. 제가 실은 커피는 지금 이 시간에 안 마시고요. 제가 사드린 그 꽃차 있잖아요. 그 꽃차 마시는데. 그래? 그럼 꽃차로 준비해야지. 내가 큰 며느리 잘 들여서 이런 고급진 걸 다 마셔보게 생겼네. 둘째야, 얼른 이 꽃차하고 어디 있어보자. 꽃차는 뭐랑 먹어야 되겠니, 큰애야?
아, 제가 사온 쿠키 있어요. 그거랑 같이 먹어요, 어머니. 그래, 그렇구나. 들었지? 혜연이 너 얼른 이거 준비해와. 네, 어머니. 저기, 동서. 꽃차는 물 온도를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가스레인지에 물 팔팔 끓이지 말고 전기포트에 온도 맞춰서 끓여. 나 결혼 전에 왔을 때 보니까 무조건 가스불에 물 올려서 팔팔 끓이더라. 커피도 그렇게 하면 맛 없어. 역시 우리 큰애가 뭘 아는 사람이야. 이거 우리까지 완전 압구정 고급 입맛 되겠어. 둘째 너도 잘 배워. 알았지? 네 형님 말 잘 들으라고. 그 말에 아주버님도 불편해했고 시아버지는 못마땅하게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두 분 다 큰 소리 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 결혼 후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딱 붙더라고요. 저한테 가끔 전화하셔서 이런저런 수다 떠시던 것도 일절 없었어요.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는 형님하고만 얘기하시고 둘만 아는 일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저를 완전히 소외시켰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한테도 형님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어느새 말 꺼내기도 싫은 며느리가 돼 있었고요. 섭섭하기도 했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확 바뀌나 싶어 어이도 없었지만 저는 아이 키우고 글 쓰느라 그런 데에 신경을 길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휴일에 형님이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랑 셋이서 자기네 동네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아점을 먹고 같이 근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자는 거였어요. 솔직히 형님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딱히 잘못한 건 없었고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저를 따돌리는 거라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형님이 은근 고맙기도 했고요. 저는 밥값은 제가 내야겠다 생각까지 하고 그 자리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아래 위 훑어보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 너는 니네 집에서 거리도 있는데 오면서 꼴이 그게 뭐니? 왜요, 어머니? 그냥 평범하게 입고 왔는데요. 그리고 성수대교만 건너면 바로라서 그렇지 멀지도 않고요. 너 압구정 자주 와봤어? 이런 데에서 식사 얼마나 해봤어? 네가 뭘 모르면서 이렇게 후줄근하게 차려입고 오면 우리 망신이잖아. 형님은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 근처에서 아점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아서 다 편하게 입고 와요. 저도 티셔츠에 청바지잖아요. 너는 딱 봐도 여기 사람 같아. 그리고 네가 입은 거랑 제가 입은 게 같아? 쟤 이런 데 와보지도 못했을걸? 메뉴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를 거다. 동서, 잘 모르면 내가 대신 주문해 줄까? 혹시 설명 필요하면 말해. 내가 알려줄게. 아니에요. 설마하니 제가 이런 메뉴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도 이런 데 많이 와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 집에서 애 키운답시고 회사도 그만두고서 이런 데 다니며 돈만 쓰는 거니? 우리 경민이 뼈 빠지게 돈 버는데 집에서 살림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저를 살림 못하는 사람 만드는데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나 싶게 무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저보고 돈 관리 잘한다며 그렇게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사람 맞나 싶었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 나올까 하다가 그래도 형님이 초대한 성의를 봐서 계속 앉아 있었죠. 어쨌든 저는 식사를 하는 시간 내내 꽂아 놓은 보리자루 신세였어요. 이 정도면 불러도 다시는 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지더군요. 커피까지 다 마시고 제가 요금 청구서를 들고 일어나자 형님이 얼른 자기가 내겠다며 저를 잡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낼게.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찰싹 때리며 청구서를 빼앗아 형님한테 쥐어주는 거였어요. 아서라, 돈도 못 버는 애가 뭐 하는 거니? 이러니 우리 경민이만 죽어나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돈 쓸 생각만 하고 있어. 너 여기 밥값이 너 먹던 그런 수준인 줄 아니? 어머니, 요새 서울 물가 다 비슷해요. 제가 이런 거 가격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압구정 첨당동하고는 다르지. 괜히 너 꼴 같지 않은 자존심에 허세 부리지 말고 여기는 큰애한테 맡겨라. 저는 더 이상 제가 계산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사람한테 제 돈 써서 뭐하나 싶겠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시어머니여도 말이죠. 밥값은 형님이 계산을 했네요. 그리고 백화점까지 같이 걸어가는데도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시켜서 어찌나 불편하던지요. 저는 안 그래도 집에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백화점 앞에서 시어머니가 형님 팔짱을 딱 끼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너 그걸로 이 백화점 들어갈 거 아니지? 백화점 들어가는데 필요한 차림새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후줄근한 걸 하고 오래? 솔직히 네가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물건도 없잖니. 눈치가 있으면 이쯤에서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러신 거면 저도 더 이상은 다니기 힘들 것 같으니 먼저 가볼게요.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서요. 안 그래도 원고 걱정이 되던 차에 시어머니 말하는 게 너무 정 떨어져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을 또 보태는 거였어요. 뭐 대단한 할 일들이 많으셔? 그래, 우리 아들 힘들지 않게 집안일이라도 잘 해놔야지. 얼른 가봐라. 우리 경민이 잘 챙겨 먹이고. 나 부시에 니네 집 가서 너 잘하는지 볼 거야. 동서 잘 가. 동서는 내가 다음에 여기 구경시켜 줄게. 아니, 요즘 세상에 백화점 안 가본 사람 있나요? 압구정 백화점은 뭐가 다를까요? 압구정 백화점이 아니라 뉴욕하고 도쿄 백화점까지 다들 가는 세상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디 외딴 섬에서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요. 형님은 아기가 없는 것 같기는 해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는지 처음에 저를 볼 때보다 저를 더 무시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괜히 그렇게 지레 생각하는 걸까봐 아닐 거라고 애써 부인했었는데 그날 보니 아니더군요. 형님도 저를 돈 없어서 문화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듣자 하니 아주버님 말씀으로는 형님은 압구정하고 청담동에 사는 거 아니면 다 평범 이하로 보는 사람이래요. 워낙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곱게 커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요. 해외여행도 대부분 비즈니스석 이상으로 다니고 호텔도 좋은 데로만 다니던 사람이라 아주버님도 스타일 맞추기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니 상대가 상처받는지 기분 나쁜지 잘 모르고 생각 없이 툭툭 말하는 건 그럴 수 있죠.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었어요. 전에는 살살 여우처럼 얄밉게 구는 게 다였다면 이제는 저를 무시해도 된다고 여겼는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였어요. 너 솔직히 우리 경민이 덕에 다 누리고 사는 거잖아. 나는 우리 첫째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가 친정이 별 볼 일 없어도 꽤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어. 근데 근본 있는 집안 며느리 들어보니까 확 알겠구나. 이게 바로 클래스의 차이라는 거지. 나한테 해주는 거 자체가 달라. 너 한 달에 꼴랑 2, 30만 원 용돈이랍시고 보내놓고 생색내잖아. 그것도 우리 아들 돈으로 말이야. 큰애가 어떤 줄 아니? 나를 데리고 다니는 데만 봐도 그래. 역시 클래식 음악을 하는 여자라
품격이 달라. 이 집만 해도 그래? 우리 작년에 전세 살던 데 집주인이 전세비 너무 올려서 그냥 나와서 집 사자 했을 때 말이야. 이 집 사는 거 우리 경민이 돈으로 해준 거잖아. 네가 뭐 하는 게 있니? 그러면서 요새 아주 너 눈치가 이상해? 내가 그래 좀 예뻐하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냐? 어머님이 형님이 품이 있고 항상 강남 좋은 데만 데리고 다니고 거기다 용돈도 더 많이 준다. 그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눈치가 아주 없지는 않구나? 에휴, 내가 우리 경민이 더 좋은 여자 만나게 했어야 하는데 지형까지 제치고 먼저 결혼하는 걸 말리지 못해서 박봉 공무원이 이제 일까지 안 하고 집에서 노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 대기업 연봉 죄다 마누라한테 바치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찰싹 붙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사귀던 사람한테는 더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완전 무시해서 상대를 밟아버렸고요. 학교 다닐 때 자기 필요에 의해 이 친구 저 친구 붙어 다니고 필요 없으면 따돌리는 애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더군요. 순간 그동안 제가 마감에 쫓기면서도 시어머니가 반찬 해달라고 하면 해다 드리고 집에 와서 일해달라고 하면 말없이 했던 모든 게 너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저는 시댁에 일주일에 2번 청소 도우미도 보내는 돈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한 집 사는 데에 든 비용이요. 제가 한 거였어요. 남편이 한 20% 정도나 보탰나요?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좁거나 불편한 데에 살면 안 된다고 전셋값 뺀 거에 저랑 남편이 보탠 걸로 꽤 괜찮은 아파트를 얻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 기 세워주느라 남편이 다 한 걸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도 대기업에 다님에도 은근히 아주머님이랑 비교하는 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들한테도 그런 분이었어요. 저한테 우리 대기업 다니는 아들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아들 생각하는 척하는 것도 다 저를 갈구려고 하는 말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걸 보고는 바로 전화해서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것과 여태 다 내 돈으로 했다는 걸 밝혀버리겠다고 했어요. 엄마 진짜 너무 유치하게.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줄 알긴 했지만 그래도 내 엄마잖아. 부모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 다 그러려니 했는데 엄마 같은 사람 사회에서 만나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그냥 다 말하자. 말 못할 이유가 뭐 있어? 라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글쎄 시어머니는 형님하고 같이 2박 3일 일본으로 놀러 갔다더군요. 시어머니가 바깥바람 쐬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형님이 비행기 티켓 끊고 호텔을 예약해서 후쿠오카로 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며느리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며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전화를 끊었다네요. 남편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며 본가를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면 여기 좀 나오지 않으련? 경민이도 있다. 저는 글 쓰던 걸 놓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다는 곳으로 갔어요. 보니까 고깃집이더라고요. 벌써 2 사람이 고기를 먹으며 소주를 한 잔씩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술을 잘 못 마신다며 음료수를 달라고 하고는 저한테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셨어요. 내가 그동안도 네 시어머니 하는 건 못마땅했지만 별 말은 못했다. 다 늙어서 같이 늙어가는 사람한테 불편한 소리 할 게 뭐 있나 하고 말이다. 나도 안다.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도 넌 참 잘해줬지. 근데 네가 웹소설가이고 네가 번 돈으로
우리 집도 해준 줄은 정말 몰랐구나. 도우미 부른 것도 네가 쓰는 거라며? 그거야 뭐 두 분 힘드실까봐 보낸 거고요. 집 살 때는 지우 아빠도 보탰어요. 내가 보탠 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거 다 혜연이 네가 한 거잖아. 좀 잘 사는 집 며느리 들어와서 자기한테 잘한다고 저렇게 사람이 가볍게 구니. 내가 다 민망하구나. 나도 한 소리 좀 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말씀대로 여태껏 잘 지내오셨는데 괜히 마음 상하시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저랑 지우 아빠가 잘 얘기해 볼게요. 아버님이 괜히 불편하신 거 아닌가 해서 죄송하네요. 아니다. 난 그런 거 없어.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진작 마음 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서야 말하게 돼서 나도 미안하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시어머니와 형님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친구들하고 지방으로 놀러 간다고 바로 또 짐을 싸서 나갔다는 거였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한테 저에 대해 이야기할 틈이 없었던 거죠. 남편도 바로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자꾸 시간이 어긋나니까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요. 부서에서 중간 관리자이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다고 했어요. 저도 신작 연재를 위해 한창 준비 중이라 다른 거에 관심을 둘 새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우리 집에 김장 배추 주문 좀 해야겠다. 배추 오는 날은 네가 와서 일 좀 해라. 어머니, 이제 김장 안 하고 사 먹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싫어졌어. 집에 할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사 먹어야 하니? 그럼 그날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집에서 뭐 하는데 바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바쁘니? 지우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날 와. 아니요, 어머니. 저 진짜 바빠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냥 쓰세요. 예, 말은 바로 하자. 네가 지금 뭘 한다고 도우미를 저희가 보내드린다는 말을 해? 엄밀히 따지자면 그거 내 아들이 보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 하나는 나한테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난 네가 배추 보내주는 날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날 큰애도 불러서 보쌈 먹을 거니까 고기 삶을 것까지 다 준비해서 와라. 그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데 보니까 시아버지가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았어요. 하긴 저희가 괜히 먼저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시아버지가 차분하시고 좀 느리게 말을 하는 편이라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치고 나오거든요. 또 그렇게 될까봐 저희가 말한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되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속도 상했고요. 일단 저는 절인 배추를 주문해 두고 남편한테 그날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바쁘지만 그날은 직접 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고 절인 배추가 시댁에 도착하는 날 갔더니 시부모님은 안 보이고 형님만 있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마트에 가셨어. 주문한 것 중에 뭐 빠진 게 있다고 직접 말씀하신다면서 아버님 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 그나저나 절인 배추가 왔던데 저건 그냥 담그면 되는 거야? 네, 속 만들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배추를 좀 다듬어야 돼요. 라며 제가 박스에서 배추를 꺼내 아주 넓은 바구니에 잘라서 펴놓는데
형님은 소파에 앉아서 멀뚱멀뚱 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형님, 제가 정말 바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이것 좀 같이 해주시겠어요? 나 김치 한 번도 안 담궈봤는데 본 적도 없어. 우리는 해다주는 반찬집에서 갖다 먹거든. 저도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속 만드는 건 제가 다 할게요. 이따 고기도 삶아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기는 해요. 그래? 배추 다듬는 요령만 알려주면 해볼게. 형님은 쭈뼛거리며 부엌으로 와서 저랑 같이 바닥에 앉아서 배추 정리하는 걸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물을 썰고 파랑 갓도 썰고 양념할 준비를 했죠.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나더니 시부모님이 들어왔어요. 순간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큰애야, 네가 왜 바닥에 앉아서 배추를 다듬냐? 동서가 바쁘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요. 이렇게 해보니 정말 혼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때마침 남편이 들어와서 막 저한테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형님도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고 시어머니는 계속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어따 대고 누굴 김장을 시키는 거야 감히. 니까짓 게 뭔데? 수준이 맞아야 김장도 같이 하는 거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뺨을 철썩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다 놀라서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니, 당신 왜 이래요? 지금 나한테 손찌검 한 거예요? 당신은 둘째 손찌검 안 했어? 했잖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함부로 무시하고 필요할 때 다 써먹으면서 손찌검까지 해? 당신이 제정신이야. 당신 손자 낳아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도우미 불러주고 이 아파트 사준 애가 쟤 둘째라고. 평소와 다르게 아주 빠르게 그리고 집이 떠나가라 고함을 치는 시아버지 말에 시어머니랑 형님이 완전 벙찐 표정이 되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시어머니는 눈을 껌뻑이며 다시 말해보라고 했고 그때 남편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동안 혜연이가 아무 말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는데 혜연이 쟤도 팬 되게 많은 웹소설 작가야. 지금도 새 연재 해달라고 해서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내가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월급쟁이 봉급 빤한 거 아니겠어? 애 키우고 이것저것 세금 내고 뭐 그렇게 남겠어? 우리가 아파트 사고 엄마 아빠 집 사는 거 진짜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해? 그럴 리가 있어? 이거 다 혜연이가 번 돈으로 한 거야. 엄마 돈 좋아하지? 형수가 엄마한테 잘하니까 친정이 잘 사니까 그동안 잘 데리고 놀던 혜연이 내팽개치고 형수한테 붙은 거잖아. 꼭 갖고 놀던 인형 실증난 사람처럼. 우리 엄마 그러는 거 진짜 질렸어.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여기 안 오려고. 나는 우리 지우 엄마 혜연이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잘해줘야 될 사람은 혜연이랑 우리 지우야. 더 이상은 엄마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푸대접 받는 거 보고만 못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찾지 마. 도움이 오는 것도 내가 끊을 거고 더 이상 용돈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속사포처럼 다다다 말을 쏟아내고 저를 일으켜 세우자 시어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저희를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철이 안 들어. 아무리 큰 며느리가 돈이 많고 잘해도 그렇지. 여태껏 우리한테 잘한 게 누군데 그런 식으로 대해.
제발 이러지 좀 마. 그제야 시어머니는 정신이 났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뭐 웹소설 작가? 그게 그렇게 돈 잘 버는 거니? 그런 말을 하지 그랬어. 말을 안 해주는데 내가 알 게 뭐야. 그러자 시아버지가 진짜 천둥이라도 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버럭 화를 내셨어요. 꼭 그런 말을 해야 잘해준다는 거야.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그냥 잘해주면 안 되나? 왜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시아버지의 불효령에 시어머니는 눈을 꼭 감고 어깨를 움츠리더군요. 형님은 저희 눈치만 봤고요. 남편은 제 손목을 붙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저더러 시어머니가 사과할 때까지 가지 말자고 하면서요. 다음날 형님이 먼저 저한테 찾아왔어요. 동서가 그렇게 잘 나가는 웹소설 작가인지 진짜 몰랐네. 혹시 이런 거 비밀로 해야 되는데 밝힌 거야? 사실 나는 여기 한강뷰라고 해도 강남 아니면 뭐 살만한 데가 있겠나 싶어 안 와봤는데 생각보다 좋네. 이렇게 한강도 보이고 우리 집도 한강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동서 너무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해서 기분 나빴겠다. 이제 안 그럴게. 우리 잘 지내봐. 나는 사실 시부모님 아파트 시부모님이 온전히 사신 건 줄 알았잖아. 근데 이게 다 동서 힘이라니 진짜 다시 봤어. 앞으로 나랑 자주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자. 말씀은 정말 고마운데요, 형님. 저도 웹소설 작가님들 모임도 있고 마감이 있어서 많이 바빠요. 집안일 아니면 따로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만날 만큼 마음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친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정중하면서 냉정하게 끊어내니까 형님은 꽤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저를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도 같이 있을 때요. 저기 둘째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엄마, 됐어. 이게 다 혜연이가 돈 잘 벌고 유명하다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었어 봐. 엄마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왔겠어? 엄마가 이렇게 해도 나는 엄마 더 이상 용돈 못 드리고 도우미도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나 다시는 엄마 그런 얌체 같은 마인드에 안 넘어갈 거야. 얘, 네가 경민이 좀 말려봐.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나도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말 안 해준 니들 잘못도 있는 거잖아. 어머니, 저 처음 웹소설 쓰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빠는 지금도 모르세요. 제가 웹소설 쓰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작가님들이 좀 있어요. 누구인지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우 아빠 말대로 할래요. 저희가 안 알린 게 잘못이라뇨. 그럼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지우만 키우면 계속 어머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집안일도 되게 중요하고 힘든 일이에요. 어머니, 저를 너무 집에서 남편 피 빨아먹는 여자 취급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당장 친구들하고 놀러갈 차비도 없는데. 그게 아쉬워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끝까지 실망스럽다. 나는 엄마 한동안 지켜볼 거야. 우리 지우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볼 거라고. 그리고 우리 당분간은 명절 아니면 집에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엄마가 정말 지우랑 혜연이한테 잘하면 그때 다시 용돈 드리는 걸 생각해 볼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저도 지금으로서는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없어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어머니, 형님한테 용돈 받으셔서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걔가 이번 달부터 자기 교향악단 부르는 데 없다고 용돈을 못 주겠다고 하잖니. 아, 정말. 그렇게 울상이 되어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셨어요. 물론 저희가 언제까지고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고 지낼 순 없겠죠. 하지만 얼마 동안만이라도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함부로 하는 일이 정말 없기도 했고요. 지호한테도 전보다 더 살갑게 구시기는 하네요. 그래도 남편은 아직 더 지켜보겠다고 하고 저한테 시어머니가 불러도 시댁에 가거나 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했어요. 저도 남편 생각 어기면서까지 시댁에 갈 생각은 없네요. 시어머니 말대로 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네요. 남편도 저도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곁에 가족들과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